네, 반갑습니다. 보이는 부동산 경매입니다. 영상 보셨다시피요. 오늘 물건은 캠핑장입니다. 캠핑장하고 옆에 주택하고 이렇게 이제 경매로 나와 있는데, 이 물건은 좀 챙겨봐야 될 것들이 좀 있어서 영상을 좀 켜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앞서 보신 이 캠핑장은 매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보면 징크 판넬로 된 저 주택 있잖아요. 그것도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덩그러니 땅만 나온 상태거든요. 근데 이 땅이 가치가 있느냐 부분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특히나 이 물건은 어찌 보면 지상권, 법정 지상권을 다투는 특수 물건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좀 접근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법을 알면 의외로 괜찮은 가격대, 또 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물건 말고 내가 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심을 하고 계시는 분들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그 일반적인 물건들은요, 지방이라 하더라도 몰리는 물건은 또 몰려요. 근데 이제 누구도 잘 안 쳐다보는 뭔가 좀 이렇게 해결해야 될 숙제가 있는, 거리가 있는 이런 것들은 많이 기피하기 때문에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실제 협상과 소송 과정에서 내가 이익을 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물건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좀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도전을 해봐도 되고요. 잘 모르면 이런 부분을 잘 아는 법률 대리인이나 지식인을 대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물건을 풀어보고 수익화를 좀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한번 하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부와 경험이 돈입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 자, 오늘 물건은 덕포 해수욕장 앞에 있는 물건이 되겠고요. 덕포동에 이 덕포 해수욕장에 있는 이 물건 위치가 어디냐면 이 하나오션 있고 위에 이제 옥포동이 있거든요. 그 고개 넘으면 바로 이제 덕포동이에요. 고현 시내하고는 한 10분, 15분 정도 거리가 있는데 보시면 여기 장목 그리고 거가대교, 그러니까 부산에서 이렇게 넘어오기가 좀 가깝습니다. 전체 거리로 봤을 때 그런 이점이 있겠고, 물건의 이제 장점이라면 글쎄요, 이게 뭐 장점이라기는 좀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는 관광 수요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 카라반하고 옆에 이제 관리하는 관리동이 있는데 그건 다 내 걸로 가져왔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물건 가치가 있냐를 봤을 때는 글쎄요, 조금 물음표입니다. 살짝 애매해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이 물건을 어느 정도 가격에 가져와야 되는지, 그리고 매각 제외에 있는 건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여기가 덕포 해수욕장, 아름다운 덕포 해변이죠. 거제는 해수욕장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아름다운 해수욕장, 자그만하지만 여름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이슈도 좀 있고 관광객들이 사시사철 조금 찾고 있는 그런 자그만한 해수욕장이기도 합니다. 주변으로도 뭐 카페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그래서 뭐 사시사철 브랜딩을 하고 홍보를 하면 좀 될 것도 같은데, 요즘 뭐 관광 경기가 워낙 좀 많이 죽어서 좀 가격적으로는 좀 매력 있는 가격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해수욕장이 요 아래에 있으면 요 도로변, 4차선 도로변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물건은 지금 요 한 필지 하고요. 이렇게 분홍색으로 한 필지 되어 있고, 요렇게 또 한 필지가 대략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가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주택이 하나 있죠. 주택. 요 위가 이제 대지입니다. 대지. 여기는 농지예요. 지목전입니다. 자, 요렇게 땅만 나와 있습니다. 올라오는 길은 국유지의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입과 사용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여기가 대지, 여기가 농지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보시면 건물하고 카라반은 매각 제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눈에 띄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보는 게 땅의 건물이잖아요. 그리고 캠핑, 야영 시설이 있는 저게 이제 좀 매력이 가서 쳐다보게 되는데, 땅만 지금 300 몇십 평 나와 있는 이게 이제 가치가 있느냐를 보는, 그게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요 매각 제외에 있는 요 시설들 있잖아요. 그리고 건물, 요걸 내가 과연 협상을 통해서 저렴하게 좀 가져올 수 있냐 없냐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협상이나 안 되면 법적, 물리적 어떤 장치를 통해서 내가 저렴하게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 저렴하게 가져온 금액을 더해가지고 내가 매력이 있는지도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매각 제외되어 있는 요 주택 그리고 캠핑장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 가져왔다면 어느 정도에 가져와야 나에게 매력적인 그런 가격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장으로 이제 찍은 실제 사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앞쪽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옆모습이고 건물의 옆모습입니다. 요 건물 안쪽에 이제 여기 뭐 보이시죠? 이게 이제 캠핑장 시설이 4개동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옆모습이 되겠고, 자, 조금 멀리서 담았고요. 자, 요거는 건물 이제 들어가는 입구 쪽입니다. 그러니까 요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고, 여기가 관리동, 이게 주택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이 카라반하고 보이죠? 요런 시설들이 이제 되어 있고요. 요 건물이 있는 곳은 대지, 요 안쪽은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좋기 30평은 돼 보이는 이따 제시의 매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구축을 이제 매실하고 새로 이제 지은 거죠. 지은 건데, 자, 위성 지도로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19년에는 이런 건물이었어요. 자, 15년. 자, 위성 지도로 보면 이게 기존의 건물이 어떤 거였냐면 보시면은 이게 14년의 위성 지도인데 여기 조그마한 건물이었죠.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도 15년 또는 16년에 16 이제 17년 되니까 이제 건물이 바뀌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한 16년, 17년 그쯤에 기존 이제 구축 건물을 멸실을 하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 한 1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재 건물은 매각 제외되어 있다. 아까 징크 판넬로 되어 있는 건물. 카라반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 캠핑 요 시설도 글램핑 시설이죠. 요것도 이제 매각은 제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요 건물은 매각 제외니까 어떻게 돼요? 낙찰후에 협상을 해야 됩니다.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소송으로 다퉈야 되겠죠. 토지 인도 소송으로 다투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건물들의 법정지상권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될 건데 15년에 근저당 설정이 됐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토지에. 그럼 그때는 지상물 그리고 이 건물이 없었을 거예요. 저희가 위성으로 보더라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소송으로 다툴 때는 국토정보 플랫폼이나 그런 것들이 위성을 받아가지고 이제 소송에 다투면 되니까 이거는 법정지상권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인도 소송을 진행하면서 임료 청구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건물 소유자와 글램핑장 소유자의 아마 동일인이지 싶은데 압박을 하면서 협의를 좀 해 나가시면 되겠죠. 안 되면 진짜 철거할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사례가 좀 드물긴 한데 보통은 이제 조정이 되거나 협의가 되죠.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시면서 건물을 가져오는 방법을 취하시는 게 맞다. 여러분들이 쓰시고자 한다면. 그리고 카라반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하실 수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송을 해서 요걸 거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받아가지고 이 건물 소유자하고 적당한 가격으로 협상을 해서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게 목적이라면 이런 협상을 좀 잘하시는 기관이나 업체에 조력을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 법률 대리인하고 이제 진행을 할 때는 결국 협상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협상은 이제 저희가 이런 걸 또 잘 하니까 또 늘 해왔던 분이니까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우월적 지위, 토지 위에 있는 제3자의 건물, 특히 법직권이 없는 경우는 본인이 대응할 수 있는 게 사실 없긴 없습니다. 그래서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는 될 수 있다. 그런 매력이 있는 물건이라서 이 건물을 내가 싸게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툴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건물은 제외라고 하니까 또 입찰을 잘 못합니다. 땅이 이제 괜찮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땅도 좀 싸게 가져오고 건물까지 그리고 아까 캠핑장 시설까지 싸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해볼만 하죠. 그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을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과 툴이 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그렇지만 이 건물을 과연 얼마나 싸게 가져와야 될지 또 이 건물을 가져와서 나에게 유리한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엑시스를 한다든지 혹은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또 별개로 논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글램핑장 내부 모습입니다. 침구 이제 침대에 있는 쪽이 되겠고요. 우리 아이들하고 많이 갔던 여기를 갔다는 건 아니고 글램핑장을 많이 왔다 갔다 해보니까 뭐 뻔한 건데 자, 이렇게 안에 조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요. 욕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배수로 이제 오수관이 아마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요거는 이제 인도 명령 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토지도 인도 명령이 가능하거든요. 요거는 아마 좀 인도 명령이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건 또 한번 협의를 해보고 안 되면 토지 인도 소송을 통해 다퉈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글램핑장의 현장을 좀 담아봤습니다. 이 건물 포함해서요. 실제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까요. 임차인이 계셨고요. 임차하고 계시는 분 얘기로는 이제 소유주의 것이다. 이게 지금 현황조사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이 건물하고 글램핑장은 현재 소유주, 채무자분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에 낙찰 후에는 임차인분의 인도는 진행이 돼야 되겠지만 그와는 별개로 건물하고 글램핑장은 별도로 협의 및 또 이제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감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글램핑장도 그렇고요.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존 건물이면 매각 포함이 됐을 건데 지금 매각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글램핑장도 허가를 받은 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가져온다 하더라도 별개로 허가를 좀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텐트 3개. 아까 하나는 또 다른 사람 필지로 넘어가 있거든요. 3개 정도로 운영한다 감안하고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 양성화를 하든지 인허가를 통해서 준공을 받아야 되는 건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뭐 거의 대수선을 하는 구축 건물을 이렇게 이제 지어가지고 살기도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본다 하더라도 아까 안에 지목이 농지로 된 거
글램핑장. 그거는 농지법 위반이기도 하고 당장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인허가를 새로 받아서 진행하겠다는 거 감안하시고 입찰 여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골치 아플 건 없는데요. 적절한 요건과 부대 시설을 갖춰서 이제 새로 넣으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카라반이 요즘 사업이 될까 하는 좀 개인적인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옆에 아까 관리동에서 주거도 하시면서 아름아름 이렇게 글램핑장 손님을 받아보겠다 하시는 분은 양성화,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다는 얘기죠. 전용도 하시고요. 농지 전용도 하셔야 돼. 그런 어떤 절차상, 비용상의 조금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방 관련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와는 별개로 토지의 가액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텐트도 이제 직접 할 것 같으면 좀 손보고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임차인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보면 바깥 천막들도 좀 노후화돼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하신다면 비용도 좀 절충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첨언 드리자면 요거는 임차인 분 말씀이신데 텐트 간격이 좁대요. 지금 텐트가 4개가 있는데, 그래서 간격을 늘려서 3개만 운영을 해야 될 수 있다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없애야 된다, 뭐 그런 말씀도 주셨어요. 실제 글램핑장 내부에 화장실을 두고 운영하는 곳이 있거든요. 요거는 인허가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가늠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노후화가 되어 있네요. 안 되면 화장실 시설 별도로 빼야 되지 않나. 공용 화장실에 이런 걸 두고요. 그런 것도 감안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 경매 정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6640입니다. 덕포동의 334-5, 총 3필지, 2필지 이제 아까 주택이 앉은 곳은 대지, 안쪽에 글램핑장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농지 전용 하셔야 됩니다. 자, 감정이 5억 5천인데 현재 2억 2,900, 뭐 싸긴 한데 땅만 보자고요. 땅만. 위에 건물하고 제시 외 글램핑장은 협상을 해서 이제 가져온다 감안하시고요. 내려보겠습니다. 자, 전체 면적이 379평인데 현재 2억 2천대거든요. 그러면 평당 58만원 정도 나오긴 합니다. 가격이 막 그래 싸진 않아요. 예전에는 이게 뭐 150, 200도 했던 자리긴 한데 덕포동이 비쌌어요. 근데 지금 원체 관광 수요가 줄고 인프라 대비 이제 수요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 금액은 평당 58만원은 글쎄요, 경매로 가져온다면 적정가 정도로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노후에 글램핑장을 양성화해 가지고 한 3개동 해가지고 아름아름 오시는 수요들 받고, 그리고 내가 주거도 하시면서 이 고개 넘으면 바로 옥포동이거든요. 시내 근접하면서 좀 조용하게 지내실 분들, 실수요자 중심으로 본다면 이 금액이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싸게 가져와야 되겠죠, 물론. 최저가 수준으로 볼만하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땅을 이 위치에 투자하기는 조금 요즘 애매합니다, 사실. 그래서 더 떨어져야지만 볼 수 있는 물건이고, 아마도 이거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해서 건물 싸게 받고 글램핑장도 적정가에 매입을 해서 수리해서 운영하실 분들이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 최저가 수준으로 실수요자는 볼만하다. 땅값만 치더라도 싸긴 싸요. 그래서 그렇게 감안하고 보실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램핑장이 대형화되고 고급화된 글램핑장들도 꽤 많아요, 사실. 그래서 세계동은 조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게 뭐 바다 일렬도 아니고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매력이 좀 떨어지는 글램핑장이긴 합니다. 소형이긴 하지만 물론 그런 것들은 엄청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 뭐 숙박시설이 다 대형화, 신축화, 그리고 시설이 아주 잘 돼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받으면서 주중에도 좀 많이 차고 그런 이제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진짜 아름아름 조용히 그냥 좀 저렴하게 홍보하시면서 부가수익 정도로 주수익원보다 그렇게 가져가실 분들이 봐야 되지 않겠나. 뭐 한 달에 한 200 정도 벌지 뭐 주말에 조금 받고, 그런 목표 정도로 소소하게 하실 분들이 보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내려가 보시면 뭐 다른 특이사항 없고 제시외는 다 매각 제외돼 있죠. 글램핑 시설 매각 제외고요, 당연히. 그리고 주택하고 데크 시설 이런 거 전부 다 매각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에 건물 그리고 글램핑장은 아예 내게 아니다. 협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법지권은 없어요.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 국토정보 플랫폼을 통해서 비교는 해보겠지만 없는 게 맞아요. 있다 하더라도 임료 청구하고 안 주면 법지권이 깨지니까 그거는 뭐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닙니다. 자, 임차인 양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등기부상 다 매각으로
소멸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 카라반 그리고 주택은 이제 위에 지상의 건물은 매각 제외기에 요 녀석을 소송을 진행하면서 싸게 가져오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게 주거하시면서 소소하게 이렇게 카라반 주말 운영하시고 하실 분들 한번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입찰 가액은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래도 땅값이 지금 최저가 기준 50만 원대면 싸긴 해요. 아무리 죽었다 하더라도 내가 비도심에 이런 실수요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최저가 수준이면 한번 보실 만하다. 그리고 건물하고 카라반은 좀 소송하면서 싸게 가져오는 전략으로 가볼 만하다.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법률 대리인, 그러니까 법무법인도 이제 연계되어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또 의뢰도 드리고 저희가 협상은 또 저희가 해나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마무리 지어 드릴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의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 소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물건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